다시 보자. 어쨌건 그래서 설명에다가 딱 부정적분 그래 다시 얘기를 해볼까?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의미가 좀 다르다 했죠. 그러니까 태어나게 된 계기가 좀 다르다 했는데 부정적분 같은 경우는 얘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냐? 부정적분이라는 항문은 애초에 미분의 역산 개념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분을 한다라는 건 우리가 얘를 미분하기 전으로 되돌리면 어떤 함수 형태였을까를 이제 추정해보는 게 부정적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정적분도 이제 다음 단에서 배우게 될 정적분도 사실 하는 과정 자체는 미분의 역산이라는 게 똑같긴 한데 정적분은 원래는 태어나게 된 계기는 곡선이나 곡면을 끼고 있는 도형의 평면이나 입체 도형의 부피나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항문이 정적분이고 그래서 사실 의미는 좀 달라 깊게 가보면 근데 뭐 계산하는 과정은 똑같지 그래서 둘 다 적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거긴 한데 부정적분은 애초에 그 의미 자체가 우리 구장에서 배우는 거는 미분하기 전으로 되돌린다 그러니까 어떤 애를 미분해야 얘가 나왔을까를 한번 추론해보는 거야 미분하기 전으로 되돌려보는 측면에서 나오게 된 게 부정적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부정적분 기호부터 좀 살펴보자면 일단 자, 이 의미부터 한번 파악을 하고 가볼까요? 의미부터 파악을 하고 가보자면 표현 자체는 적분 표현은 보통 이렇게 써. 얘를 이제 인테그랄이라고 부르거든. 인테그랄 어떤 함수 d 뭐 얘는 항상 x는 아니고 여기 x를 썼다는 건 x에 대해서 적분하겠다는 뜻이에요. x에 대해서 적분하겠다는 뜻이야. x를 변수 취급해서 적분하겠다는 뜻이고 항상 적분할 때는 빠지지 않는 이 S 같은 이 길게 느려는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이 기호가 있는데 얘가 실제로 S를 이제 길게 느려 쓴 거야. S를 길게 느려 쓴 거야 실제로. 얘가 이제 영어로 썸의 약자인 S를 길게 느려 쓴 거거든. 왜냐면 이 적분이 실제로 의미 파악해보면 어떤 아주 미소량들의 합으로 표현되기도 하기 때문이야. 작은 미소량들의 합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실제로 적분이란 이름에서도 적이라는 게 한자로 쌓일 적이거든요. 아주 작은 미소량들을 잘게 쌓았을 때 그 합들이 의미하는 게 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호 자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적분 기호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부정적분은 방금도 설명했듯이 얘를 미분하기 전으로 되돌리면 어떤 아이였을까를 생각해보는 거라 했잖아. 그러니까 얘를 미분해서 fx가 나오려면 어떤 함수였을까를 생각해보는 게 이 부정적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 부정적분을 하게 되면 항상 이 C라는 적분상수가 나오거든. 얘는 이제 적분상수라고 해요. 여기는 적분상수라고 하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얘는 상수야. 상수야. 적분할 때 부정적분할 때 튀어나오는 상수야. 그러니까 변수가 아니에요. 문자로 쓰긴 하지만 상수고 근데 왜 선생님 왜 C라고 쓸까? 왜냐면 저 적분상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오긴 하는데 물론 문제에 따라서 조건을 주면 C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부정적분 했을 때는 저 적분상수가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C로 쓰는 거야. 이걸 이렇게만 보면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실제 예시를 들어주자면 얘들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실제 예시 생각해볼게. 얘들아 예를 들어서 400제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얘들아 한번 물어볼게. 세제곱 빼기 3.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3x 제곱 나오지. 그치?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3x 제곱. 이래도 3x 제곱 나오지. 그치?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볼까? 부정적분이란 건 미분의 역산이라 했잖아. 역계산이라 했잖아. 그러면 미분에서 3x 제곱이 나오는 함수는 누구였을까? 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미분에서 3x 제곱이 되는 함수는 무수히 많아. 이 C가 뭐 1이건 200이건 1000이건 무조건 미분하면 3x 제곱 아니야? 그 말은 미분에서 3x 제곱이 되는 함수는 x 세제곱도 있지만 이 상수는 뭘지 내가 모른다는 거지. 2분의 3x 제곱이 되는 함수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돼요? 이 상수는 어차피 미분하면 사라질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부정적분했을 때 x 세제곱은 확실히 내가 표시할 수 있지.
그치? 얘를 이제 얘가 이 라지 fx 원시 함수라고 하는 거고 이 적분상수 c는 내가 정확히 얼마인지 얘기할 수 있나? 조건이 없다면 얘기할 수 없지. 그래서 이 상수가 확실히 어떤 상수가 존재할 수는 있었지만 내가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상수긴 한데 얼마인지 모르니까 c라는 문자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야. 얘를 이제 적분상수라고 써요. 그럼 이 상수, 이 c가 왜 나왔는지는 이해가 되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fx를 부정적분하겠다는 뜻은 얘를 미분해서 fx가 되는 함수가 누군지 찾겠다는 거지. 그거를 생각했을 때 얘를 적분한 이 원시 함수와 적분함수 c는 뭐든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 fx가 되는 거 이해돼요? 선물 fx? 그래서 부정적분에서는 항상 까먹지 않고 여러분이 이 적분상수 c를 꼭 써줘야 되는구나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근데 이제 문제에서 표현 보면은 이 개념 부분의 아래에서 약간 이런 표현이 있어. 특이하게 여기까지는 뭐 쉽은데? 할 수 있는데 dx분의 d 인테그랄 fx dx는 라지 fx 스몰 fx다 뭐 이런 애가 있고 개념 부분 보니까 그치 여기 가로 있고 이런 친구 있고 얘가 있는가 하면 인테그랄 dx분의 dfx dx는 fx 플러스 c다 이렇게 두 개가 지금 개념 부분에 적혀있죠 아래에 이 둘이 뭔 차이일까를 생각해보면 여기에는 적분상수 c가 없는데 아래에는 있네? 아래에 있네? 그치?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순서의 차이예요 순서의 차이 일단 기호부터 좀 설명해보자 이 dx분의 d라는 게 뭔가요 선생님? 이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이런 뜻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이프니츠식 미분에서 우리가 보통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얘 의미 파악해보자면 분자에 있는 d 다음에 쓰이는 얘가 미분의 대상이라고 했지. 그치? y라는 변수를 x라는 도구를 통해서 미분할 거야 이런 뜻이라고 했죠. x에 대해서 y를 미분해 볼 거야 이런 뜻이라고 했지. 그럼 얘도 이제 의미 파악해보자면 얘들아 이 d가 어디에 붙어있는 거냐면 이렇게 붙어있는 거야. 이 인테그랄 fx dx라는 부정적분함수를 x라는 도구로 미분하겠다 이런 뜻이야. 미분을 하겠다 이런 뜻이야. 일단 의미 파악은 될까요? x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위의 식을 다시 써봤을 때 dx분의 d 인테그랄 fx dx가 fx이다 이렇게 써져 있잖아 얘들아. 그치? 얘는 수학에서 당연히 우리가 많이 해서 알겠지만 소가로를 쓴다는 건 계산 순서를 걔를 먼저 하겠다는 의미지. 그럼 얘는 생각해봤을 때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 생각해보면 fx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부정적분을 먼저 하겠다는 거지. 부정적분 한 다음에 이 부정적분한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그러니까 얘는 적분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미분하겠다 이런 뜻이야. 괜찮아요? 그럼 이제 얘를 안에 거를 풀어볼게. 이 fx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부정적분하게 되면 얘는 원시함수 라지 fx의 적분상수 c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되겠지. fx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부정적분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않아? 얘를 x에 대해서 이제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얘네 미분하면 fx가 되고 함수 c는 미분하면 사라지겠지 적분상수는. 그러니까 얘는 부정적분 한 뒤에 미분하게 되니까 적분상수가 사라져서 그냥 fx가 나온다는 거야. 이해가 될까요? 근데 아래 거는 표현 보면 알겠지만 봐봐 뭘 먼저 하는 거야? 미분을 먼저 해. fx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미분을 먼저 한 다음에 걔를 x에 대해서 적분하겠다 이런 뜻이야. 부정적분하겠다. 그러면 천천히 풀어보면은 가로 미분 먼저 한다는 거잖아. fx 미분하면 어떻게 돼? f 프라임 x가 되지. 얘를 이제 x에 대해서 부정적분하겠다는 거지. 얘를 이제 부정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얘 원시 함수는 fx가 되고 부정적분했으니까 뭔지 모를 적분상수 c가 나온다는 거지.
이 두 차이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책에 있는 왼쪽에 있는 표현은 적분을 먼저 한 다음에 x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이런 뜻이고 아래 함수는 fx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한 후에 부정적분하겠다 그렇게 되니까 적분함수 c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차이가 이해돼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괜찮을까? 그럼 개념은 이쯤 하고 1번을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이제 같이 풀어보면 다음 함수 fx, gx를 다음에서 한번 구해보아라. 1번을 한번 보자. 1번에 1번 인테그랄 fx, dx가 x 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빼기 5x 플러스 7 fx의 부정적분 함수가 이렇게 된대.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해달래? fx가 궁금해. 내가 fx가 궁금하면 이 식을 어떻게 하면 될까? 주어진 식을?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 준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얘들아 좌변은 fx의 부정적분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fx로 돌아오는 거 아니야? 우변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이게 정답이죠. 1번 정답 끝. 실제로 이런 fx를 부정적분하게 되면 얘가 되는 거 이해될까요? 얘를 미분하기 전으로 되돌리면 미분해서 얘가 되는 함수가 누굴까를 구하는 게 부정적분이니까. 그럼 이제 2번도 한번 해보자. 2번에 인테그랄 3-x의 gx가 6x x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적분함수 c가 나왔다. 3-x의 gx라는 함수를 부정적분했더니 우측처럼 식이 나왔대. 근데 난 gx를 구해야 되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양변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되겠지. 얘들아 이 3-x의 gx의 부정적분을 여기 gx를 빼먹었네. 미안해. 이 부정적분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나올까? 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3-x 곱하기 gx는 그냥 그대로 나오겠지. 그렇지 않아? 얘를 그냥 통째로 함수로 생각해도 얘 그냥 hx라 하면 hx의 부정적분 x에 대해 미분하면 다시 hx 아니야? 적분한 다음에 미분했으니까 적분 먼저 한 거를 적분해 있는 거를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지. 좌변 이렇게 되는 거 이해돼요? 그럼 우변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12x 세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우변 그냥 이렇게 되지.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양변 3-x로 나눠주기만 하면 gx 구할 수 있겠네? 그쵸? 다행히 우변이 지금 3-x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변이 둘씩 묶어줬을 때 이렇게 되지 않나? 그치? 그럼 결국에 이런 부정적분을 만족하기 위한 gx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쵸? 4x제곱 플러스 1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쌤, 네. 저기서 x가 3이면 어떻게 돼요? 못 나누잖아요. 여기서 x가 3이면 어떻게 되냐고요? 네, 그럼 못 나누게 되지 않아요? x가 3일 때도 어차피 양변 항등식이니까 성립하잖아. x가 3일 때 왜 못 나누지? 나눌 수 있어요. 0으로 못 나누지 않아요? 얘만 0을 가지는 게 아니잖아. 양쪽에 다 3-x 갖고 있잖아. 0으로 양변을 못 나누는 경우는 한쪽만 0을 갖고 있으면 못 나누지. 양쪽에 다 갖고 있을 때는 상관없어요. 우변 자체가 너가 생각을 해볼래 그러면? 우변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되잖아. 네. 얘가 gx 아니야? 너가 양변을 0으로 못 나눈다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당연히 뭐 이런 경우에는 양변을 그냥 x 플러스 2로 나눌 수 없지.
근데 얘도 만약에 x 플러스 1을 갖고 있다면 물론 이제 0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진 않지만 얘가 0을 갖고 있는데 얘도 0을 갖고 있잖아. 똑같이 그냥 약분돼서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항등식이라는 거죠. 항등식이니까 이렇게 썼다는 것 자체가 항등식이라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하나만 이게 좌면 이제 양면을 비교했을 때 한쪽만 갖고 있으면 당연히 나눌 수 없는 게 맞지. 그렇죠. 0을 나눌 때 항상 주의할 거는 이제 그렇지? 나누는 수가 0이 아닌 거 항상 이제 주의를 해야 되지만 그렇죠? 이 식 자체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항등식이라는 거. x가 3일 때도 이 식 자체는 정의가 된다는 거니까 3번 2번은 숙제로 해보세요. 3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해라. 배웠던 거 나왔다. 3번 dx분의 d 인테그랄 x 4제곱 빼기 2x 세제곱 빼기 7x 제곱의 dx 배웠던 거네? 뭐 먼저 하는 거예요 얘는? 부정적분 한 다음에 미분하는 거지. 그럼 적분상수가 나올까? 안 나오겠지.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올까?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오겠죠. 1번 정답 이렇게 되겠지? 너무 쉬운데? 근데 2번은 인테그랄 dx분의 d 지금 함수 자체는 똑같은데 이번은 이렇게 돼 있네. 얘는 뭐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미분 먼저 하겠다는 거지.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한 식을 부정적분하겠다는 거지. 그럼 얘는 적분상수가 어떻게 될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함수식이 똑같지만 이 친구는 적분상수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네, 그래서 얘는 이제 부정적분 기본 개념들이고 이제 지금부터 하게 중요하지. 부정적분의 기본 공식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부정적분이란 이제 미분의 역산, 그러니까 미분에서 얘가 나오려면 뭐여야 될까를 구하는 과정이라 했지. 그래서 여러분이 부정적분 처음 막 연습할 때는 계산이 헷갈리면 실제로 얘 미분에서 얘가 나오나?를 해보면 돼. 미분에서 얘가 나올까를 생각해보면 돼요. 일단 상수를 부정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미분에서 k가 나오려면 뭐였어야 될까? 1차 함수인 kx여야겠지. 적분상수 당연히 붙여야 되고 실제로 얘 미분하면 k 나오나? x에 대해서 미분하면 k 나와요? 네. 나오지. 그럼 부정적분 제대로 했다는 뜻이지. 괜찮아요? 그 다음 다항함수 형태일 때는 어떻게 될까? 다항함수 형태. x의 n승, 미분에서 x의 n승이 나오려면 원래 함수가 뭐였어야 됐을까? 미분하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다항함수는 차수가 하나 줄어들잖아. 그럼 얘를 미분에서 x의 n승이 나오려면 부정적분 함수는 x의 n 플러스 1승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겠네? 얘를 미분해야 x의 n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치? 근데 얘 미분하면 x의 n승 나오나? 안 나오지.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n 플러스 1 x의 n승 되지. 그럼 얘를 미분해서 x의 n승이 되려면 앞에 개수가 뭐가 붙어야 될까? 그쵸? 얘 미분하면 x의 n승 나오나? 나오죠. 그럼 부정적분을 제대로 한 거지. 아, 그러면 다항함수의 부정적분은 얘들아, 다항함수의 부정적분은 항상 지수의 1더한수를 앞에 역수로 빼서 개수에 곱해지고 지수를 1만큼 미분의 역산이니까 키워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분에서 상수 앞으로 빼는 게 가능하듯이 당연히 부정적분에서도 상수를 앞으로 빼서 계산하는 게 가능해요. 상수 배 앞으로 빼서 계산하는 거 당연히 가능해. 왜냐하면 미분에서도 상수를 앞으로 빼서 미분하는 게 가능하니까. 그치? 저희가 미분할 때 공통일 수 있으면 그 상수는 앞으로 빼서 계산해도 상관없잖아. 묶어준 다음에 미분에서 상관없기 때문에 미분의 역사는 부정적분에서도 당연히 성립하겠지. 그쵸? 그러고 또 이제 부정적분에서 어떤 여러 개의 함수의 합과 차항이 여러 개일 때 부정적분은 쪽에서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죠. 배모라는 건 일방향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 항상 여러분 등식이 있을 때 얘를 이렇게 쪼개는 것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 쪼개는 애를 하나로 합쳐서 계산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둘 다 양쪽으로 자유자재로 돼야 돼. 너희가 문제에 따라서 어떤 친구는 특히나 이제 이 부정적분에서 이 개념이 방금 배웠던 개념이 정적분 다음 단어 가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 당연히. 그러니까 정적분을 계산할 때 특히나 이런 식으로 얘를 쪼개서 계산하는 게 편할까 아니면 합쳐서 한 번에 계산하는 게 편할까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얘만 된다는 게 아니야. 당연히 등식이니까 쪼개는 걸 합치는 것도 되고 합쳐내는 걸 쪼개서 각각 계산하는 것도 되고. 그쵸? 자유자재로 여러분이 어떤 게 더 편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1차 함수의 거듭제곱 형태의 적분. 1차 이상의 함수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적분이 안 돼서 독립분 때문에 1차 함수일 때만 그나마 일반화로 정리가 가능한데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n ax 플러스 b에 n 마이너스 x는 곱하기 a가 되지. 훌륭한데요? 훌륭한데 앞에서 아마 증명했죠? fx의 n승의 미분에 대해서 n fx의 n 마이너스 1승 곱하기 x 프라임 x니까. 그치?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런 꼴의 함수를 부정적분한다고 생각해볼까? 미분해서 얘가 되는 함수를 찾아보겠다는 거야. 어떤 함수를 미분해야 얘가 됐을까? 얘 미분을 역산하면 누가 나왔을까? ax 플러스 b의 n승이 나오려면 미분하기 전에는 일단 얘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치? 미분하기 전으로 되돌린다 생각하면? 근데 얘 미분해서 얘가 되는 거 아니잖아. 얘 미분하면 뭐가 나와 얘들아? 곱하기 f 플러스 1이랑 곱하기 a도 나오지. 그러면 얘를 미분해서 이렇게 되려면 여기에는 추가로 개수가 n 플러스 1분의 1도 필요하고 a분의 1도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로 얘를 미분해서 얘가 나와요? 얘 미분했을 때 얘 나오니? 나오지? 얘를 미분하면 n 플러스 1에 ax 플러스 b의 n승 곱하기 a니까. 그럼 얘의 부정적분을 이렇게 쓰는 게 납득이 될까? 괜찮나요? 그래서 개념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고 실제로 부정적분 이제 한번 해볼 거야. 다음은 너무 쉬우니까 한번 해보시고 6번부터 볼게요. 6번 30분 내에 끝낼 수 있을까? 6번 1번 인테그랄 2x 플러스 3 dx 2x 플러스 3의 부정적분을 구해보세요. 그 말은 미분해서 2x 더하기 3이 되는 애를 찾아보자는 거지. 2x를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x제곱 x제곱 그치. 이 x제곱 미분해야 2x 나오지. 이 3을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상수니까 더하기 3x가 되겠지. 적분상수 C 붙여주면 돼요. 실제로 얘 미분하면 2x 더하기 3 되니? 되지. 그럼 부정적분 제대로 한 거지. 한번 검사를 해봐. 얘 미분해서 얘가 나오나? 제대로 한 거죠. 2번도 한번 볼까? 2번은 인테그랄
4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x 빼기 1의 dx. 한번 볼게요. 4x 제곱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3분의 4x. 너무 잘하네. 그치? 지수 지금 더하기 1하면 3이지. 3분의 1 앞으로 역수로 튀어나오고 지수를 늘려주면 되지. 얘 2분의 4x 제곱 나왔겠지. 괜찮아요? 마이너스 3x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4x 제곱 마이너스 1 적분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c. 얘 미분에서 얘 나오나? 나오지. 그럼 부정적분 제대로 한 거죠. 괜찮아요? 전으로 되돌리는 거니까 역산하는 거니까 7번. 1번에서는 거듭제곱 형태의 부정적분 구해보자. 2x-1의 제곱 dx. 배웠던 대로 해보자. 배웠던 대로. 우리 방금 정리했으니까 배웠던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얘를 부정적분 해보자면 미분에서 2x 빼기 1의 제곱 나오려면 원래는 2x 빼기 1의 세제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얘를 미분해야 제곱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얘 미분하면 얘가 되진 않지. 뭐가 더 필요해요? 3분의 1과 2분의 1도 추가로 필요하지 않나? 그치? 그 말은 6분의 1에 2x-1의 세제곱 플러스 c가 얘의 부정적분이나 실제로 얘를 미분했을 때 2x-1의 제곱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괜찮니? 네. 이거 시간 내에 될 수도 있겠는데 1-4x의 세제곱 dx 봅시다. 그럼 얘도 부정적분 해보자면 1-4x에 원래 4제곱이 있었을 거잖아. 근데 얘를 미분해서 얘가 되진 않으니까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보면 4분의 1과 성립에서 나온 마이너스 4분의 1도 필요하겠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마이너스 16분의 1에 1-4x의 4제곱 플러스 c가 얘 부정적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 실제로 얘를 미분하셨을 때 얘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 8번. 숙제는 미리 얘기하면 9번까지 8장 전부 다 하고 9번까지야 얘들아. 그리고 같이 푼 문제가 많아서 아마 숙제 많진 않을 거야. 연습 문제는 없어요. 네, 연습 문제는 안 드릴게요. 9번까지만. 8장은 연습 문제 해요. 네, 8장 연습 문제 해야죠. 8장 연습 문제 해야겠지. 9장 연습 문제 없고 8번까지만 딱 하고 가자. 1번. 다음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해보세요. x제곱 더하기 루트 2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1의 dx를 구해라. 곱함수의 부정적분은 안 배웠지? 그런 건 없죠. 전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얘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x 제곱. 플러스 야 계산 너무 잘하는데 훌륭해. 그쵸, 계산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었을까? x 제곱 플러스 1을 치워서. 합차로 보면 되죠. 이건 그냥 전개해서 돼요. 그 곰니처럼 그렇게 하는 건 없어요. 네, 전개하면 돼요. 네. 곱함수에 관한 적분은 좀 어려워. 미적분 투는 가야 배워요. 미적분 투는 가야 배우지. 분적분법이라고 해가지고 미적분 어려운 다룰 수가 없어요. 얘 이렇게 되는 거 이해돼요? 네, 합차 생각해보면 이거 적분이잖아. 그럼 x 4제곱 적분하면 어떻게 돼? 2분에서 이거 나오려면 5분의 1 x 5수 플러스 1은 더하기 x 플러스 c 되겠죠? 이게 미분이가 이렇게 나오지. 1번은 간단했네. 2번 인테그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분의 x 4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1 dx를 구해라. 우리 이런 유리식 형태의 적분은 배운 적 없죠? 얘도 유리식 형태 적분하려면 무조건 푸는 거 해야 돼요. 그 말은 얘가 유리식이 아니라는 거 아닐까? 나눠 떨어진다는 거 아닐까? 이거 실제로 나눠 떨어지죠? 어떻게 나눠 떨어져요? 지하 인수분의 고수들만 있잖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dx로 나눠 떨어지겠지.
이 수는 어떻게 해요? 이거요? 공식이 아마 있을 텐데 4학년이요? 있어요. 공식이 있어요. 수상에 있어요. 고1 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x제곱 x 플러스 1의 곱이 x제곱 다 이게 공식이 아예 있어요. 사실 경험적으로 외우는 거라 네. 실제로 둘이 곱해보세요. 아니면 나눗셈을 해봐도 되고 다른 식의 나눗셈 못하는 거 아니잖아. 네. 수상에서 배우죠. 그랬을 때 얘를 이제 적분하면 어떻게 되지? 3분의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c 얘를 2분해야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3번 3번 유리 형태의 적분은 선생님이 나온다고 했는데 더해요. 아까 얘기할 때 뭐라 그랬지? 적분에서 영어로도 드 fx 플마 gx 쪼개는 것도 되지만 쪼개져 있는 거 합쳐도 된다 그랬지. 그쵸? 얘 그럼 부정적분 그냥 합쳐보면 인테그랄 y 플러스 1분의 y 세제곱 플러스 1 dy 아니야? 그치? 그쵸? 그럼 얘 약분이 어떻게 되니? y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 dy랑 똑같은 거죠? 간단하네요. 네. 그래서 적분해보자면 3분의 1 y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y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c다. 각각 적분해 주시면 되겠죠? 좋다. 마지막 4번. 인테그랄 x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그럼 4번도 그냥 이렇게 합쳐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쪼개져 있는 거 쌤이 쪼개는 거 합쳐도 된다 그랬잖아. 그치? 합차에 대해서 전부 다 성립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둘이 뺐을 때 어떻게 돼요? 어차피 3차항이랑 1차항은 사라질 거고 뭐가 남니? 하는데 그리고 두 개씩 얘만 남겠지? 자, 얘들아 얘가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이잖아. 얘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x 빼기 1. 얘가 남는 거 아니에요? 뺐을 때? 뭐야 그럼 6x제곱 적분하면 어떻게 되지? 적분하면 18 6시 튀어나야지 앞에 계수로 3분의 1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지수 더하기 1이니까 어떻게 될까? 2x 세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c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실제로 얘 미분에서 이렇게 나오니? 나오자. 뭐 제대로 가는 거죠. 숙제는 9번까지.